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에서는 남자의 몽둥이가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의 몽둥이는 밖으로 돌출되어 있지만 여자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타인의 신체 부위가 자신의 몸으로 들어올 때 느끼는 그 특이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남자들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을 느끼기 쉬운 반면 여자는 자극을 느끼는 부위가 한정적이고 그 면적이 남자보다는 훨씬 적어서 정확한 부위를 공략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잠지리를 할 때 여자가 느끼는 솔직한 느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날 여자 몸에 들어가기만 했지. 자신의 몸에 무엇인가가 들어온다는 것이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우리 오라버니들이 본다면 정말 신기한 내용일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할 때는 어떤 느낌일까? 처음 관계를 가지기 전 드디어 남자와 내가 이걸 하는구나 하는 기대감과 설렘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과 설렘은 5분도 되지 않아 깨지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처음 할 때 너무 아파서 눈물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거의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처음이면 아무래도 비교적 입구가 좁은 상태이고 몸도 긴장한 상태라 동굴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힘은 세게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방망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방망이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자면 뜨거운 송곳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좋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고 아프다라는 느낌만 듣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했을 때부터는 어느 정도 기분이 좋기 시작하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이상 하면서부터는 행위 자체를 즐기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방망이의 크기에 따라 느낌이 다를까? 당연한 얘기지만 방망이의 크기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의 동굴 크기가 클 경우 방망이에 압박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마치 호수에서 헤엄치는 울챙이 같다 혹은 허공에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불만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방망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다면 여자 또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년 여자들은 출산과 노화로 동굴의 수축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자기가 아무리 힘을 줘도 꽉 찬 느낌이 안 들고 컨트롤할 수 없는 작은 크기의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라버니들 여기까지만 듣고 실망하셔서 고개를 푹 숙이셨을 건데요.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크기보다 중요한 건 손과 입으로 노력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몽둥이가 작더라도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하게 되면 여자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크기만 믿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꼭 크기가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큰 남자가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한 자신감이 너무 꼴 보기 싫었습니다. 역시나 관계를 할 때도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오라버니들 중 방망이가 큰 오빠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만하여 여자를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크기보다 와닿는 느낌과 교감을 더 중요시 여긴답니다. 세 번째, 평소에 할 때는 어떤 느낌일까? 처음이 아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나서 느낌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무언가가 내부를 꽉 채우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꽉 찬 그것이 몸을 움찔하게 만드는 짜릿함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폭신하면서 좋은 침대에 누워서 몸이 매트리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리에 힘도 풀리게 됩니다. 단단한 한데 미지근한 거북이 알을 낳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물체가 밀고 들어온다는 느낌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묵직함과 동시에 부족한 퍼즐 하나가 채워진 만족감과 하나가 되었다는 일체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무언가 소중한 따뜻한 것을 품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서 꽉 안아주길 원하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오라버니들도 여자친구나 애인과 할 때 바쁘게 방망이를 움직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안아주세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좋아할 겁니다. 네 번째, 동굴에 물이 충분할 때는 어떤 느낌일까? 이때는 정말 빨리 들어와 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얼른 들어와서 힘차게 운동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마구 들게 됩니다. 내부에서 느껴지는 작은 느낌조차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한 짜릿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느낌이 견디기 힘들어서 몸이 붕 뜬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주를 걷고 있는 그런 황홀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여자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텐데요. 이러한 느낌은 여자들 모두 경험하고 싶어하는 느낌입니다. 더 구체적인 솔직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냥 정말 좋은 느낌이 듭니다. 5번째, 새로운 남자와 처음 할 때의 느낌은 어떨까? 아무리 많이 해본 여자라고 해도 새로운 남자와 처음부터 그것을 즐기는 여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 머리가 복잡합니다. 처음엔 그냥 어떻게 남자를 만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떤 여자로 보일까라는 고민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너무 빠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합이 잘 맞을까에 대한 걱정도 들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몰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외모나 분위기에 따라서 상상하던 그림이 있는데 그러한 상상과 일치하게 되면 그 남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지만 만약 일치하지 않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남자와 처음 할 때는 남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남자의 기술들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온전히 그날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즐기기 힘들게 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몽둥이가 동굴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다양한 느낌을 받습니다. 남자들과는 받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님과의 운동이 세상에서 제일 짜릿한 알약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중년이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쁜 여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쁜 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특징들이 가지각색이고 다 다르지만 이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죠. 바로 자존감이 높고 기가 세다는 것입니다. 일단 외모가 이쁘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온갖 대시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대부분 외모가 이쁘면 자존감도 높습니다. 자기가 예쁘고 인기 많은 걸 스스로 아는 것이지요. 또한 이쁜 여자들은 기가 센데요. 이쁠수록 온갖 남자들의 많은 대시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똑바로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제대로 거절하지 않으면 온갖 남자들에게 휘둘리고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남자들의 온갖 대시와 집적거림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려면 기가 세져야 했고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기가 세진 것입니다. 기가 세다고 해서 무슨 정신병 있는 미친 여자를 떠올리거나 어떻게든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듯한 여자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가 센 여자는 남자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영향도 잘 받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거침없는 여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여자는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진입 장벽을 한번 넘어버리면 다른 남자들이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즉, 내가 한 번만 잘 넘기만 하면 다른 남자들한테는 계속 어렵고 나한테만 쉬운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진입 장벽을 넘고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가 약한 남자는 절대 이쁘고 기센 여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눈치가 빨라서 자기보다 기가 약한 남자는 단번에 알아보고 자기보다 가치가 낮다고 생각이 들면 절대로 남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가 약하신 분들이라도 이쁜 여자를 만나는 순간에는 스스로 기센 남자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최대한 기가 약하다는 걸 들키면 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여자랑 유치하게 기싸움을 하거나 센 척을 하고 허세를 부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상대 여자에게 기가 센 남자로 인식되어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관심이 있는 여자에게 초반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고 싶으니까, 꼬셔서 잡아뜨리고 싶으니까, 사귀고 싶으니까 그냥 상대에게 다 맞춰주는 것이죠. 잘 되어가는 분위기를 망칠까봐 혹시라도 나를 쳐내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맛없는 음식을 먹고 있더라도 맛없다고 얘기도 못하고 거짓으로 너무 맛있다고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는데 더럽게 재미없는데도 억지로 너무 재밌었다고 하던지, 가기 싫은 곳이 있는데 여자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간다던지,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뭐라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자상한 남자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있는 시간에 여자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다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이렇게 억지로 내 감정을 숨기고 솔직하지 못하면 스스로의 감정과 표현의 불일치가 순간순간 보이게 됩니다. 이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자들은 다 눈치를 채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이면 아, 이 남자 지금 나한테 잘 보이려고 무지 애쓰고 있구나 라고 가치가 낮은 남성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솔직히 외모가 조금 부족하고 남자들의 대시가 별로 없는 여성들은 남자의 이런 모습에 더욱 감동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커질 수도 있지만 항상 주변에 남자가 끊이지 않는 이쁜 여자들의 경우는 완전 다릅니다. 자기가 가치가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가치가 낮다고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쳐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여자에게 다 맞춰주는 예스맨이 아니라 NO라고 말할 때는 강단 있게 NO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를 만날 자격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 남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테스트라는 걸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감정 하나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기가 약한 남자는 이 시테스트를 통과할 수도 없고 굳이 여자에게 만나야 될 명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에서 굳이 반대를 외치면서 분위기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두 번째, 주도권을 갖는다. 아무리 여자가 이쁘고 기가 세더라도 주도권은 절대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 여자와 유치하게 주도권 싸움, 기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도권은 여자에게 양보하되 결정적인 주도권은 남자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리드해줄 수 있는 남자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기가 세고 능동적인 여자라도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남자가 어느 정도는 리드를 해주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에 대해 주도권도 제대로 쥐지 못하는 남자는 남자답지 못하고 가치가 낮다고 생각해서 남자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에 주도권을 가지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도권은 준다는 것을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중요한 것에 대한 주도권은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범위를 제한해 주는 것을 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도권은 정해진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선택해야 하는 자잘한 선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데이트를 할 때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중 뭘 먹을지는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가 중식이라는 카테고리를 정해주었다면 탕수육을 시키던 깐풍기를 시키던 유린기를 시키던 그런 선택에 대한 주도권은 상대 여자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죠. 또한 무엇이든지 간에 시작과 끝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킨십이든 연락이든 데이트 도중 헤어지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남자가 주도하에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스킨십도 만약 진행이 되었다면 여자가 끊기 전에 남자가 먼저 끊어야 하고 연락도 남자가 먼저 시작하고 먼저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데이트를 하더라도 여자가 먼저 오빠 나 가봐야겠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11시까지 있다가 일어나자 라고 먼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중요한 주도권이며
이렇게 시작과 끝을 통제해야 여자는 남자가 리더십이 있고 자기보다 가치가 높은 남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쁜 여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주도권을 갖는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더 이상 이쁜 여자 앞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꼬셔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3대 면역력 식품 중 하나인 고구마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고구마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고구마와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날이 추워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간식이 있습니다. 바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인데요. 찐 고구마를 시원한 동치미와 함께 드시기도 하고 군 고구마 껍질을 벗기느라 손과 얼굴에 검댕이 묻어 웃음을 짓기도 하지요. 포만감은 물론 풍부한 영양으로 주식을 대체할 정도로 탁월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시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뿌리식물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기근이 일어나던 시절에는 구황작물로 허기를 달래는데 안성맞춤이었고 조금 먹고 살만한 시절이 되자 간식이나 별미로 인기를 끌었지요. 요즘에는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최대 고구마 산지이자 장수촌인 가고시마의 비결이 바로 고구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고구마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와 최악의 궁합 1점, 생고구마. 첫 번째로 최악의 고구마 음식은 바로 생고구마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고구마에는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없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생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색 진액이 장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고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고구마 속의 다량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참 좋지만 생고구마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는 매우 좋지 않은 섭취법입니다. 생고구마 속에는 라피노스라는 삼당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장에서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복부 팽만감과 지독한 냄새의 방귀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 속에 가스가 차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이랍니다. 장에 생긴 용종들은 대장암과 위장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게 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생고구마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함께 드시는 식단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억제제의 양이 늘어나서 소화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효소들이 열을 가해서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주시면 파괴되니 꼭 익혀 드셔야 하는 것이랍니다. 또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의 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장과 뇌가 2000가닥의 신경섬유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장뇌간에는 중심연결축이 있어서 장의 건강 상태가 기분과 수면은 물론 인지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챙겨 드시고 장 건강을 챙기시는 것은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지요. 고구마와 최고의 궁합 1사과. 고구마는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비타민 A와 C가 가득한데요. 특히 고구마 속의 베타카로틴은 노년의 눈 건강과 야맹증, 시력 회복에 최고입니다. 게다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의 원인 중에 하나인 활성산소를 딱 억제해서 피부의 노화를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피로 유발의 원인인 젖산균의 분비를 억제해서 피로 회복에도 최고이지요. 또 고구마 속에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 가득해서 골밀도를 향상시켜주는데요.
따라서 골다공증 예방과 튼튼한 뼈를 위해서 고구마를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고구마는 물론이고 고구마를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아미아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을 일으켜서 복부 팽만감과 장내 가스를 유발한다는 것인데요. 잦은 방귀와 함께 뱃속이 부글부글거리는 불쾌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집중! 바로 이때 사과를 함께 드시면 전부 해결되는데요. 사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펙틴 성분이 장내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유독물질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이죠. 또한 사과의 새콤한 유기산이 퍽퍽한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게다가 고구마를 익혀 드시면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을 사과가 완벽히 보충해주니 찰떡궁합이랍니다. 추천드리는 레시피로는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넣은 카레입니다. 카레의 강황과 함께 사과와 고구마의 천연 단맛으로 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좋은 요즘 사과 고구마 카레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고구마와 최악의 궁합 2점, 군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두 번째로 최악의 고구마 음식은 바로 군고구마와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환절기가 지나고 추운 겨울이 오면 가장 생각나는 간식이 바로 군고구마인데요. 달달하고 불향 가득한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먹으면 참 즐겁지요. 또 최근에 고구마를 말려서 쫀득하니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건강을 위해서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 고구마는 탄수화물 식품이고 단맛이 강해서 당이 매우 높을 것 같지만 혈당지수 지하위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요. 심지어 감자보다 혈당지수가 낮고 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고구마의 열량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고구마 한 개를 챙겨 드시면 밥 한 공기의 3분의 1을 뚝딱 드신 것과 같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고구마는 놀랍게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혈당 지수와 칼로리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구마를 구우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당 성분이 증가해서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열량이 엄청나게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고구마를 생으로 드시면 100끼당 128칼, 쪄서 드시면 140칼, 고구마를 구우면 150칼, 그리고 말려서 드시면 350칼나 되는데요. 또한 군고구마는 삶은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2배 이상 높아지니 꼭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같은 고구마라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열량이 무척 다르니 날이 추워서 외출이 줄고 움직임이 적어지는 계절이 오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군고구마와 고구마 말랭이를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고의 고구마 섭취법을 딱 정리해드릴게요. 고구마는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채로 삶아서 또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은 물론 각종 식이섬유가 훨씬 많이 들어있으니 꼭 같이 드셔야 해요. 또 고구마 줄기에도 칼슘과 칼륨, 비타민 A가 가득하니 고구마 줄기 반찬을 챙겨 드셔도 참 좋습니다. 고구마와 최고의 궁합 미토마토. 나이가 들면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고구마는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입니다. 고구마에는 판토텐산 비타민 B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혈압 상승을 막아준답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몸속에 쌓인 나트륨 때문인데요. 그래서 평소에도 소금량을 줄여주시고 체내에서 나트륨을 배출시켜줄 수 있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고구마와 토마토는 대표적으로 칼륨이 많은 식품입니다. 고구마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독소를 해독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구마 속에 가득한 식이섬유는 신기하게도 대장암 세포를 70%까지 감소시키는 대단한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고구마는 암예방학회가 선정한 최고의 대장암과 폐암 예방식품이랍니다. 슈퍼푸드로 뛰어난 항암식품인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꼭 토마토와 고구마를 함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여기서 팁 한 가지 챙겨드릴게요. 토마토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고 지용성이니 기름에 살짝 볶아주시거나 올리브유를 조금 뿌려서 함께 드시면 최고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고구마와 최악의 궁합 3점, 땅콩. 마지막 고구마와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 식품은 바로 땅콩입니다. 고구마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소화 속도를 늦추고 몸속의 체지방을 녹이는 렙틴의 분비를 촉진해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배부른 느낌을 주기도 하고 호흡기 질환과 폐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만 고구마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비만의 위험성이 매우 커지니 섭취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으로 전분을 위주로 하는 당질인데요. 땅콩도 마찬가지로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문제는 바로 탄수화물이 지방을 쉽게 축적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이 쉽게 체지방으로 전환되고 축적되어 결국 뱃살과 내장지방 그리고 나이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고구마와 땅콩을 함께 드시지 말고 따로 챙겨 드셔야 하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고구마와 최고의 궁합3 김치동치미. 퍽퍽한 고구마를 먹고 목이 막혀서 힘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이럴 때 김치와 함께 드시면 목이 덜 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 맛도 영양도 최고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질은 장에 참 좋기도 하지만 소화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때 김치를 함께 드시면 발효된 유산균과 유기산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반대로 김치에는 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고구마의 칼륨이 김치의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니 최고의 찰떡궁합인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팁, 고구마를 드시고 목이 막힐 때에는 시원한 동치미와 함께 드셔도 참 좋은데요.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 성분이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고구마를 드실 때에 김치와 동치미를 함께 챙겨 드셔야 해요. 잠깐! 고구마를 저녁에 야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저녁에 드시게 되면 고구마의 당이 몸 안에 누적되어 소화 흡수가 특히 어렵습니다. 수면 중에 장내 부패와 혈액의 산성화를 일으키게 되니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저녁에는 고구마 섭취를 피해 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먼저 고구마는 생으로 드시거나 군고구마나 말랭이로 드시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으로 드시고 사과와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중에 땅콩과 드시기보다는 김치와 동치미와 챙겨 드시면 맛과 영양의 궁합이 참 좋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고구마,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